용건아, 너는 사랑이 뭔지 알아? Love is making oneself vulnerable.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는데 저 사람이 행복해. 근데 그게 나에게 기쁨이야. 그게 사랑인 거죠. 저는 좀 육아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저는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좀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되지? 왜냐면 이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굴 만나면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침표를 찍기에는 네. 약간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그냥 판타지처럼 딱 종이 땡 울리고 이 사람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루트가 있는 건지가 좀 선배님들한테 궁금하네요. 저는 저 책 보니까 용관 교수님은 종을 맞으신 것 같던데. 아, 땡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그런 셈인데 스윗.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내를 그러니까 제 여자로 바라보기 전에 2년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제 눈에 요만큼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서로. 서로 저 사람이 서로 뭐 잘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전혀 없다가 제가 결혼을 되게 중요하게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나의 그 되게 환상이 있었어요. 그 환상이라는 건 난 진짜 결혼 잘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내 아내라면 이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거를 제가 써놨었어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뻤으면 좋겠다.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이쁘다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저런 사람 근데 나한테 이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하구나 남자한테. 그럼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음악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음악을 잘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제 세 가지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결혼에 대한 철은 조금 일찍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잘 보호됐으면 좋겠다 하고 나이 22살부터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는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서로 이제 못 알아본 거죠. 근데 하루는 제가 인생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10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선교사는 목사 이런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체육을 좋아하고 체육이 맞고 장애인들 체육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박사를 학위를 따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믿었던 게 1년은 최소한 연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눈에 콩깍지 끼운 상태에서 이 사람이야 하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옥시토신이 저하되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이 최소한 1년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하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제이다 제이. 네, 그래서 아니 너무 합리적으로 접근하네. 맞아요. 제가 정말 제의가 아닌데 그 몇 가지 영역에서 제의였던 게 이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아니면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원래 알던 그 사람이. 그렇죠. 네, 제 아내가 딱 떠올랐는데 제가 선교라는 제 일을 생각을 했을 때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 따님이었거든요. 네, 피아노 반주자였고 그러니까 목사님 따님이고 간호사를 한 이유가 우리 장인어른께서 나중에 선교 가야 될지도 모르니 뭐 간호사를 뭐 이런 그러니까 바로 딱 하고 내 보기 너무 갑자기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그런 면에서는 뿅 하고 갑자기 이 사람인가 하고 나타난 거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아내와 데이트를 하기까지는 또 그때 7월 한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실제 데이트는 한 1개월밖에 안 했어요. 1개월을 매주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되게 정말 제의같이 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가서 사전답사하고 이쯤에서 사전답사까지. 이쯤에서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건아 너는 누구를 사귀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고 잘해줄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번 데이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4번 정도 하면서 봤더니 와, 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고백을 했고 아내가 자기 싫다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러면 내가 지난 이 언제부터 근데 제가 너무 부담을 준 거죠. 내가 7월 달에 기도를 했는데 네가 생각이 나고 부담스러워. 뭐 그때부터 이렇게 턱시도 입고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쫙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 뭐야? 자기는 그냥 알아가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딱 거절을 해가지고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해봐. 그때 자기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럼 속으로 왜 만난 거야? 지난 한 달 동안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철야 기도를 매일 기도빨로 밤마다 이루어진 한 3시간여를 막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의 모든 건 이거였어요.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3, 4일을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만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3, 4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려고 했고 확신이 왔고 데이트를 하면서 확신이 왔는데 분명히 이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 마음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너무 싫어. 말만 들어도. 말만 그래서 들어도 막 기도했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표현해. 그때가 23살이었어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네. 교만했다. 그러니까 막 그랬는데 제 마음은 이 사람이야만 합니다. 근데 제 그냥 이거 어떤 음성이 아니고 제 마음의 생각인 것 같은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 그게 없이 나흘, 닷새, 6일이 지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네. 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겠다. 네. 그 말은 왜 제가 이제 종교적으로 그때 생각을 할 때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창조주가 저 사람도 만드셨는데 저 사람이 이 창조주가 보시기에 이 사람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내가 7월부터 했으니까 나이 20몇 살에 7월부터 맨날 기도하고 막 데이트 준비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정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면 나 결혼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공을 들여서 데이트를 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저순정이구나.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난 결혼 못 한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내려놓는 건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완전 내려놓게 됐고 그러면서 그 완전 인간의 아까 내가 연애에 힘들었다고 하는 아까 힘든 사람 할 때 이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던 게 그 힘든 그 과정이 나에게 환난이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띵 하고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5장인가 나오는 말씀인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해서 이게 suffering, perseverance 이게 연단이고요. perseverance, character, 성품인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성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이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은 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었다. 내가 연애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 설렜던 마음. 제가 편지 사랑은 작은 설레임 막 이래서 막 편지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설레임과 그 기다림과 그런 마음들이 그 당시에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고 지금 만약에 아내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고난이 나에게 소망을 줄 걸 알기 때문에 손해본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딱 마음을 접고 그때 장모님이 그때 캐나다에 잠깐 오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런 걸 떠나서 장인 장모님이 저희 멘토셔가지고 장모님 한국 돌아가시고 나 교환학생 끝나고 한국에 이제 돌아가니까 아예 못 만날 것 같아서 내가 공항까지 가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뭐 편지 써서 장모님께 드리고 이제 집에 오는데 아내가 자기 집에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라면 먹고 가자고 그랬나? 굳이?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죠.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가 아내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당 제가 고백할 때는 나는 진지하게 그냥 한번 남친 여친 해보자는 건데 아내는 그거를 결혼하자는 말로 자기 일주일을 고민하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 제가 만 23. 내가 만 24살에 결혼했고 아내가 만 22에 했거든요. 아니 어린애들이 그런 거네요. 그래, 어린.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연애하고 한국에 와서 제가 그러니까 이 대학 졸업하고 졸업식 전에 결혼하고 유학을 나갔죠. 좋다, 진짜. 그러니까 짧은 질문에 뿅 하고 간 거예요. 오늘 잘하네요. 근데 이제- 네. 진짜 어리셨다. 거절할만 했네. 21살에. 그럼요. 아니 그리고 교수님은 이제 그냥 사귀자는 정도였는데 네. 아내분께서 느끼시기에는 너무 인생을 건 것처럼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아니지 그냥 사귀자는 거 아니었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 배우자를 선택하다. 맞네. 그러니까 그게 전달된 거지 무슨 소리야. 그렇지.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아느냐의 책이 나온 게 제 연애 경험을 한 거예요. 1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정말 모든 사회에서 알아가는 단계. 모든 미혼 남녀의 서로 아는 사람은 1단계예요. 2단계가 되면 눈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있는데 저 사람 저기 존재가 보여. 네, 난 저기를 안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기 느껴져. 네, 저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이렇게 마주 이렇게 볼 수는 없어. 네, 요게 이제 2단계. 예, 그래서 조금 설레임 마음이 있지만 전혀 남친 여친 이런 거 전혀 아닌 단계. 3단계가 이제 데이트가 시작된 거죠. 연애론. 예. 그래서 2단계가 사실은 그거예요. 2단계 썸 타는 타는 거죠. 거. 근데 이제 3단계가 되면 연애하고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데이트가 결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단계에서 데이트를 충분히 어떤 경우 1년, 2년, 3년, 5년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서로 된 결혼이 확신이 드는 단계. 그 단계가 4단계고 5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약혼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두 사람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댁과의 관계, 앞으로 미래의 시댁 관계, 시고모의 나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의견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네. 나의 옷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의 나의 옷에 대한 취향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만 보면 돼. 이거는 되게 유치한 생각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가정이 합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결혼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이 정도만. 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하는 질문에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리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요? 저는 그때 남자친구였을 때 봤을 때 내 아이 아빠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 아이의 아빠가 이 정도면 좋겠다. 나는 안 닮아도 이 사람을 닮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걸 보고요? 좀 예의가 좀 발랐고 제 부모님한테 잘하거나 식당 종업원한테 하는 태도, 주차위원한테 요원들한테 하는 태도, 그다음에 저는 똑똑한 사람을 원했거든요. 똑똑했어요.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C가 별로 없었어요. C, 점수? A, B, C 중에 와우. 여러 가지 중에 다 A+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다 B 플러스는 된 거예요. 다 B 플러스고 일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두 아랫 사람들을 잘하는 거 그런 건 다 안 바뀌잖아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똑똑한 거, 그다음에 또 어른들한테 잘하고 경우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냥 마음 딱 바꿔 얼마 안 걸렸어요. 이 사람만 결혼해야겠다. 만나고 며칠 안에. 필링은? 느낌은 그 사람 남자로 느껴지는 느낌은? 느껴졌죠. 보통 첫 만나고 한 몇 주 안에 결정됐어요. 이 사람을 결혼해야겠다.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그런 것들이 판단이 서요? 이렇게 기준 점수가 먹여져? 첫 만나면 안 세워지는 것 같고 몇 번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팅이었는데
제가 뜬쳐 물어본 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 몇 살이었어요? 그때 내가 27이었나? 똘똘한 처자였네. 그러네요. 당신의 비전이 뭐냐. 그때 제가 또 이런 약간 그 형 이상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꿈이 뭐냐 이런 그런 깊은 대화 있잖아요. 그런 걸 주로 대화했던 것 같아요. 첫 만나면. 네, 첫 만남에 당신 비전이 뭐냐 그걸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막 이런 그런 거 했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한번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물론 지금은 둘 다 서로 대화하는 게 되게 유치한데 그때는 서로 되게 꿈을 크게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와. 진지하게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거에 넘어가신 그렇게 거예요? 했었어요. 네. 와.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꿈을 꿔봐야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문화가 근데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랬겠죠? 근데 저도 그때 한창 배우자기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냥 키는 180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180이고 적어도 뭐 어디 뭐는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인서울. 적는 거부터 하세요. 적는 거. 적는 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적는 거부터. 아. 근데 그거 중요해요. 그쵸. 그냥 적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기도 아니어도 그 노트나 일기장에 쓰는 건 뭐든지 내가 바라는 것들 고민하고. 그런 거 있어요. 제사는 안 지내는 집안 뭐 이런 거 있거든. 장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게 간소해지긴 하는데 점점 수정이 되나요? 처음에 적은 내용들이? 이거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장남이어도 돼요. 막 이런 거 있죠. 나중에 남자. 건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나중에 건강도 내가 뭐 유사니까 내가 보살펴주면 되잖아. 그렇게. 좋은. 점점. 그렇구나. 그 얼마 전에 예린님한테 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볼 때 또 연인을 만날 때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물어봤는데 예린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거는 결국 너의 그릇만큼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걸 보는 사람이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만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너가 어떤 상태고 너가 어떤 관점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맞는 그거 말이다. 지금 그 맞는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은 누가 그러잖아. 어떤 집은 우리 딸이 그냥 너무 그 부잣집 사돈을 만났고 뭐 또 애가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잘생겼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막 대박이라고 그러는 대박이라고. 그럼 상대방은 쪽박이래잖아. 그렇잖아. 상대적인. 상대방 입장에서 쪽박이지. 너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 그게 얘기거리도 아니고 그거는 무슨 보너스 탔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혼사를 놓고 이게 무슨 뭔가 대박인지. 그래서 내가 너무 듣기도 교환적인 느낌이.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중요한 거는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뭐 결혼할 때는 뭐 건강 진단서도 다 떼오라고 그런 집 있대. 건강 진단서를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뭐 무슨 병이 없나 이런 거 떼어갖고 오라는 집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대화 걸리겠다 거기. 왜냐면은 소견으로 안 나타나는 거 있지. 애가 막 소견이 글러갖고 애가 이상한 또라이 짓 한다든지 막 완전 집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거 어떻게 진단해. 그러니까 뭐를 피한다고 피해봐야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골라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걸르려고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띄워와라 아니면 학교 대학 성적 증명서를 띄워와라 뭐 이런 사람의 그 집 하구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 데가 있어요? 그치?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요즘에. 결혼 못했겠네. 그랬으면 결혼 못했겠다. 저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조건이라고 먼저 이렇게 내세워서 뭔가를 하려는 그 의도 자체에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걸릴 수 있어. 그런 거는 피해서 딱 건강하라고 이제 이상 소견 없는 애를 맞지만 애가 정신적으로 너무 이상한 집착이 있다든지 너무 이렇게 무기력한 애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뭔가를 고른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적으면서 꿈을 꾸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는 달라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부족하다고 느꼈어. 내가 생각을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그래갖고 나는 이런 남자, 이렇게 목소리는 이렇게 하는 남자,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사람, 말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잘 때마다 상상을 한 것 같아. 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잖고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잠이 들었거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데 그냥 불이 팍 튀었다 그랬잖아. 와. 그랬는데 그게 지금 남편이거든. 와. 그런데 나는 그게 나중에 알았어. 이게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책을 보니까 그게 내가 우주에 쌓아 올린 그 청사진에 답이 올 때 나한테 표시나게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 거더라고. 그 영혼의 사인인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이렇게 탁 지날 엘리베이터 딱 열리는데 그때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허우대가 이렇게 멀쩡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허스룩한데 그냥 불이 번쩍 되면서 그때부터 막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6년 후에 결혼을 한 거거든. 6년 후요? 6년 후에. 그러고 왜냐면 이 사람은 독신주의자였었고, 네? 그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6년이 걸렸는데 나한테는 이제 6년의 설레임의 세월이 이제 그 오매불망이 된 거였지.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대박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생각에 내가 늘 생각하는 그 맛이 나한테 장혜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지금도 내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고 이런 말투였으면 좋겠고 목소리는 이랬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와. 근데 거기에 뭐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고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집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근데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딱 그 사람이었지. 예, 그러고 나서 그 부수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얘는 한국에서 배우자 만나기 어려워요. 한국에서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여자친구를 잠깐 사귀었는데 걔가 그러는데 너는 진짜 남중이는 정말 아까운 앤데 근데 아무도 네 여자친구 만들지 마라 이렇게 여자친구가 너무 옆에서 외로운 거지. 그 무료 교환 어플로 이렇게 해갖고 그 스페인 처자를 만난 거예요. 스페인. 발렌시아 처자. 예. 그래갖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번에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야말로 진짜 옛날로 말하면 펜팔. 그래. 펜팔 무료 어플로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존재만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알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한 거라 이것도 대물리나? 그랬는데 내가 엊그제 그 결혼하기 전날 내가 그 마음이 이제 다른 결혼식 같으면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런데 얘는 결혼식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라 뭐 나도 그냥 참석자일 뿐인 거예요 결혼식에. 그래서 뭐 결혼 전에 뭐 그렇다고 뭐 시어른들을 모셔서 집에다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는 영석이한테 이제 편지를 썼지. 영석아 내용은 그거야. 네가 글로리아를 우리 집 식구로 데리고 온 걸로 너는 평생 효도를 다 했다. 너는 진짜 완전 이걸로 효도 다 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걔랑 며느리랑 그 시어머니를 만났잖아요. 근데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하거든. 걔가 영어를 전혀 못하고 스페인말을 할 줄 알고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나랑 둘이 눈만 껌먹껌먹 하니까 이 악유가 날 게 없어. 이게 말끝에서 너희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뭐가 아니라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씩씩 웃으면 돼.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며느리를 보면 뭐 폐물은 아니더라도 뭐래도 좀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주려고 보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액세서리는 많은데 폐물 돈 될 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뭐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만 있어서 내가 일단 그 중에서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예쁜 그러니까 내 성의로 걔는 이제 새 거는 싫고 내가 쓰던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내 쓰던 옷을 갖다 입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랑 이렇게 뭔가 우리 결혼할 때 샀던 시계랑 이런 걸 해갖고 이쁜 자개로 된 이런 함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사서 거기다 이렇게 이쁘게 넣어가지고 걔를 와서 이렇게 주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걔한테는 그게 왜 어머니 거한테 좋은 거 같은데 왜 날 주나? 그래서 어머니 괜찮아요. 그러고
그렇고 그냥 놓고 가갖고 그냥 제가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런 관습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요새 뭐 백은 하나 해줘야 된다든지 뭐 문화처럼 막 그렇게 하는 얘기들 자체가 80층에서 이제 케이크를 사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거죠. 네. 뭐 좌우지간 뭔가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말아 살면서 문화라고 생긴 것들이 단 한순간에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고선 딱 놓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헛웃음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어도 진짜 그 이렇게 존재로서도 이렇게 깊을 수가 있겠지 않나. 뭐 나도 뭐 인제서 그 관계를 맺는 과정에라도 얘기하긴 섣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나 혼자 든 생각이 많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식구들이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딴 데서 상견례도 하고 저희 집에 다 와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분들하고도 그냥 웃기만 하면 되잖아. 웃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웃는 거 봐. 웃음, 찡그릴 수가 없으니까. 찡그리면 그리고 찡그릴 아들아, 이유는 뭐라는 없잖아. 거니? 그러니까. 그냥 웃는 거지. 맞아. 욕하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욕해도 상관없잖아. 내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진짜 이게 오고 가는 이게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시댁이다, 뭐 사돈이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뭐 반지라도 뭐래도 백이라도 만약에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라면 거기서 가치관이 달랐다면 삐걱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야 그래도 서운하더라 뭐라든지 뭐 왜 그렇게 말하니 뭐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것들이 싹 빠진 관계니까 진짜 얘하고 얘랑만 만나서 그냥 살게만 해주고 나는 거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들이 계속 돈 벌어서 월세 사는 거지.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한 좋은 본보기 아닐까?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 결혼 메모하겠습니다. 기도 메모. 기도 국제 결혼 스페인. 스페인 여자, 네. 스페인 시골 여자. 네.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사랑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내가 선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어쨌든 근데 이건 이상적인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조건들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그 조건들을 내 마음속에서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너무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뭐 수행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밸런싱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육아에도 예술이 있듯이 연애 같은 것도 내가 당연히 100% 나랑 맞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그 바운드를 내가 어디다가 그어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조언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겪으면서 실수해가면서 조금씩 그 바운더리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 아까 초반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위험한데 했다는 게 뭐냐면 그 사주를 한 달 만나는 동안에 그 모든 걸 계획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데이트를 했을 거 아니야. 혹시도를 입고. 그러니까 그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지.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 전에 내가 재앙이 뭐냐면 결혼 전에 너무 남자들이 잘해준 집이 재앙이야.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약치였네. 약친 거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지?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생각해도 그런 대우를 받을 줄 알고 결혼하게 되면 큰일인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첫 연애 데이트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설레고 막 내가 내일 모레가 이제 막 저기라고 저기 생일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러시냐고 그냥 그러고 났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고 넘어갔어. 그러고 나서도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내가 실망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그다음번에 너무 서운했다고 어떻게 생일날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그러더라고. 서운하셨죠? 내년에는 덜 서운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안 챙기는 거거든, 생일. 근데 지금은 뭐 왜 서운해? 왜냐면은
자기는 그런 집에서 그런 문화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생일을 챙기지도 않고 에브리데이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무슨 나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일날 뭐 같은 거 막 너무 싫어해. 특히 케이크 사오고 막 선물 사오는 거 막 너무너무 싫어해. 진짜로 정색하고 혼나. 우리 딸 막 뭐 사왔다가 정색하고 하지 말라 그랬지 아빠 이런 거 싫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초지일관하거든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 내 생일 뭐 아무것도 없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너무해. 한 번쯤은 한 번쯤 아니야. 기대를 낮추셨네. 근데 그게 첫 해에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그때 뭐라도 사줬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내려놓을 아니지. 그 다음에는 좀 더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부인한테 만족을 시켰던 사람들은 생일 때만 되면 너무 고민이라는 거야. 이번에는 어떤 꽃으로 어떤 선물로 막.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남편이 보면 안 되겠다. 남편이 보면 안 돼. 여기서 빨리 넘겨요. 근데 그냥 진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 다르니까 평생 생일을 안 챙겨주셨는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이라면 평생 이 인간은 날 평생을 한 번을 안 해줘 하고 되게 이걸 한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맞으면 이제 같이 사랑할 수, 같이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이제 그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 보인다고. 내가 삶의 방향이 뭔가 물질적이고 화려한 걸 향해 있으면 그런 사람, 그런 집안, 그런 사람을 원하게 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근데 또 그 결과는 사실 안 봐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행복하기 힘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지금 수준이 그런 조건들 같은 것보다는 내가 인간적으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뭔가 내가 그냥 같이 있어도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을 추구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어떤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우님이 아까 오메가님의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뭐 결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제 무엇을 보고 결정할지 모르겠다라고 나뉘어 보이는데 뭔가 조언을 주면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결혼을 이제 하신 자격이 분들 안 되지. 선배님들께서 이제 조언을 결혼해서? 해주시니까 결혼을 본인이 배우자를 찾고 할 얘기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먹어보고, 연 말씀들을 먹어보고? 들어보니까 이제 결혼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조언을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이니까. 여기는 너무 옛날 소설, 옛날 연애 소설 같이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약간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맞아요. 제가 듣기에도 공감이 잘 안 되니까 20대가 듣기에는 철학 이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 이게 어쨌든 간에 무조건 많이 만나보는 게 그게 안 먹을 게 나한테 많지.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물론 지금 당장 다음번에 만나는 여자분이 내 운명의 상대일 수도 있지만 늘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그런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저는 지금 세대에는 좀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옛날에 문화적으로도 위험했지. 많이 단절된 게 많고 또 인식도 되게 보수적이고 또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뭐 유튜브나 SNS로 알기도 힘들고 그래서 20대 때 이 나이 때 20대 후반만 돼도 결혼하기에 막 늦은 나이가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저는 일찍 뭘 모르고 일찍 결혼하는 게 지금 시대에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가 20대 때 또 30대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최대한 경험치를 많이 쌓고 뭐 이성 만남도 많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경험치를 쌓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현명해지고 난 후에 결혼을 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20대 때 초반 때 교수님처럼 막 남자가 철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좋아 결혼했어. 근데 이렇게 다행히 되게 행복하게 살게 되면 다행이지만 사실 되게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복하지 않지만 그냥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계속 그냥 살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자기 삶을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을 자식한테 투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이랑 관계가 행복을 전혀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아들한테 자식한테 기대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되게 악순환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1년, 2년 지나면은 다 뽀록 나거든요. 이 사람이 연애 때 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서로 간에 실망이 크고 합의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옛날 같으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살고 애기 나면은 특히나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못 사는 시대거든요.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아?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남들과 비교하는데 쟤네들은 결혼해서 저렇게 잘 살고 쟤는 결혼 안 해서 이렇게 화려한 싱글을 누리는데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한데 그걸 어떻게 견디고 살아? 지금은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실적이네요. 그래서 나는 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선구안을 높이고 뭔가 이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그나마 지금은 행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뭔가 이런 비주얼이었다면은 많이 만나봐야겠다. 얘도 만나보고 저도 만나보고.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다 이거지. 아, 그 얘기였구나. 야, 평생에 2명 만나게 되는데 무슨?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물론 이제 외모의 영향이 당연히 네.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충분히 멋있고 매력 있는데 아니 자기는 연예인이라서 이런 질문하면 안 되나? 결혼할 이렇게 뻔할 그런 여자를 만난 적 없었어요? 저는 아직은 이제 결혼까지 막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연애까지만 하면서 살아왔죠. 놓쳐서 아까웠던 여자는 없었어요? 뭐 편집해줄게. 뭐 아까운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저는 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 편이어서 왜냐면 그때 제가 뭐 헤어짐을 결심할 때는 충분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하고 되게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뭐 아까울 수는 있지만 그게 미련이 남거나 후회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본인이 결정해서 헤어진 경우네요. 기결이네 얼굴에요. 여기다 고스톱이야. 얘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 다 나와. 네, 저 궁금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걸 멈춰야 될지에 대한 그 확신이 들까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뭔가도 나도 성장할 거고, 근데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인가, 언제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점 언제일까에 대한 저는 지금 막연함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못 찾았으니까 아직까지 나도 이러고 찾았으면 나도 어딘가에 정착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뭐 그것도 생각의 선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근데 나도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제 수업 내용이에요. 제가 옛날 연애 가르칠 때 학교에서 아까 사실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이 남편분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의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월터 트러비시라고 작가세요. 네, 이 작가가 책을 썼을 때, 그러니까 책에 결혼의 6가지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그 중에 하나가 내 배우자는 내 자녀의 아버지 또는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가.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고, 나는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매력만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좋아하는가. 그 사람과 최소 4계절을 4번의 시즌의 변화를 경험했는가. 또 하나는 그 사람과 싸워보았는가.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환상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다 화해할 수 있을 거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한 번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 많거든요.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뭐 고전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자기만의 그런 테스트를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도 되지만 또 하나 이제 어디서 멈춰야 되냐. 예. 아까 우리 지훈님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만나서 일찍 결혼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또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물이 못지 않잖아.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수업을 가르치다가 깨달았는데 제가 연애학원 한 10년 정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랬던 이유가 이제 하도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그 신촌 주위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실연으로 말미암아 한강 다리를 많이 간다. 네, 그래서 야 내가 당뇨병을 연구하고 뭐 해서 줄이는 것만큼이나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사실 첫사랑 막 실패하고 막 혀 깨물고 아프고 그냥 계속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린 시절에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딱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 또는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랑이 뭔지 뭐 고전도 찾아보고 뭐 C.S. 루이스의 사랑도 보고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남자 여자들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사랑이 뭔지 한번 서로 토의해봐. 네, 하고 애들이 막 서로 토의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혼자 그냥 이메일 체크하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 용건아 너는 사랑이 뭔지 알아? 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딱 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제가 믿기로는 이게 자꾸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이 절대자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네이버에서는요 사랑을 생각사 부피량에서 사량이 사랑이 뭐 이딴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중인데. 네. 애들한테 내가 사랑이 뭔지 토의해. 그 말은 나는 아는데 자식들 좀만 기다려 내가 다 알려줄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 영어로 단어가 띠용 하고 이렇게 저기 떠올랐는데 Love is making oneself vulnerable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vulnerable이라는 단어의 뜻도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검색했더니 깨어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사로 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빨리 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빨리 진짜 떠올랐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아내한테 제가 고백했던 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고백한 순간 제가 버너러블해진 거잖아요. 내가 고백 안 했으면 버너러블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저 사람, 그러니까 먼저 고백한 사람이 버너러블해진 거예요. 누가 만약에 우리 둘이 싸웠다면 먼저 이 관계를 존중하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사과 먼저 하는 사람이 버너러블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거 이제 알았냐? 이러면 나만 내가 고백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옛날에 한번 전화로 연애할 때 전화로 사랑해. 그때 아내가 잘 자. 끊더라고. 그래서 괜히 얘기했나? 그 버너러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너 왜 사랑하냐 했더니 나는 진심으로 사랑을 느낄 때만 사랑해라고 얘기해. 그래서 너 잘났다. 물론 그 마음이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어학연수,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 유학을 하는데 어학연수로 오시는 외국인 유학분들이 많으셨어요. 유학생분들이. 그럼 1년 동안 막 형같이 동생같이 막 지내다가 한국으로 딱 떠나고 공항에 바라다 주면 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딱 경계, 이거는 좀 불필요한 경계인데 여기까지만. 이 사람과의 정 주는 거는 여기까지. 네, 딱 그렇게. 근데 그때 딱 제가 정말 아끼던 제자들이 우리 누님은 사실 그때 세상을 떠나셨고 제가 제일 가까운 우리 막내 누님은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들이 이제 졸업하고 유학을 나가는 시기. 예. 그런데 얘네들하고 제 마음에 정을 떼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딱 그 순간 내 마음에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걔네들이 유학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있다가 이렇게 보내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또 몇 커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커플이 너무나 좋은 커플인데 결혼을 안 해. 물론 결혼하는 게 다 답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두 사람 중에 한 명도 버너러블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서 저 사람하고 새로운 직장 이게 가능할까?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60세까지 연애하는 커플이 지금 제 주변에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을 수가 있지만 저는 그 리스크 테이킹, 버너러블해지는 그 경계,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경계, 그 아까 넘어서서 이거를 허물지 않으면 결국 그 결혼이 주는 그것만이 주는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인생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열매들이 있고 그 열매가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열매가 어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저는 지금 우리 아내랑 저랑 지금이 제 결혼할 때보다 더 사이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제 인생에 못 누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어디까지 경계가 예.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는 내가 위험을 그러니까 버너러블해질 수 있을 만큼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게 확신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주관적으로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어떠한 아까 체크리스트에서도 그러한데 그 마음이 어느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거는 한번 리스크 테이킹을 해볼 수도 있는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너무 좋다. 기꺼이 버너러블을 택하는 거잖아. 내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뭐 거잖아. 쉽게 버너러블 얘기하면 희생 뭐 이런 거잖아. 내가 희생하고 손해 보고 이런 게 괜찮은. 기꺼이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될 때. 내가 희생했는데 저 사람이 행복해. 근데 그게 나에게 기쁨이야.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진짜 지속되어진다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닐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더 어려워지겠네, 결혼. 저는 남편과의 연애와 철학이도 갖고 안 해. 그 전을 비교하면 그 전에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특히 남자친구한테 거스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는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로써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걸 안 하게 되는 게 되더라고요. 내가 변화하는. 그게 먼저 남편한테 그런 대우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 그랬나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전과 좀 다르게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안 하고 이 사람의 그 상처에 노출되는 거를 좀 피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내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받아들여. 나는 원래 이게 중요한 사람이고 나 내 사랑한다며. 내 우선순위가 이거고 나 원래 핸드폰 잘 안 보는 사람이고 근데 이 다음에서는 언어 선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 선택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상처받을 거고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이 단어는 안 하는 게 좋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더러블해지는 걸 내가 좀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잘 되는 커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버너러블해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상대방이 버너러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서로 버너러블해지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둘 다 버너러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커플이 되겠죠. 메모장에 적어놔야겠다. 버너러블.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버너러블. V인가요? B인가요? V입니다. 한국말로 말할 수 있어. 처음 들어보는 단어야. 이거 한국말로 하면 조금 이게 조금 느낌이 맞아. 한국 표현 안 되죠. 네. 저는 속살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속살. 그 뜻이 네, 속살. 속살을 내놓는다. 취약한 속살. 취약한. 약간 그죠. 속살도 너무 좋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요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버너러블해질 수 있는 건 자기가 온전해질 때 버너러블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구차한 거하고 다르지. 네. 구차한 거하고 네. 다르지. 그러니까 아우, 너무 만나자마자 막 자기 버너러블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우. 이거 뭐지? 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벌너러블에 의도가 없어야 돼요. 이상한 딸은. 온전히 진짜 그냥 그 상대방을 위하거나 어떤 목적이 없는, 의도가 없는 그런 거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다큐멘터리 중에 어떤 저는 안 봤어요.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외국 다큐멘터리인데 사람들한테 자기가 뭐 이런 병에 걸렸고 뭐 어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 환자인 척하고 그러다가 항암치료를 받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거짓에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기 거짓 자아를 다른 사람의 동정과 이걸 자기가 즐기는 이런 버너러블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 자기가 온전한 사람만이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긴 하겠죠. 오메가님 어떻게 보면 좀 답이 된 것 같아요? 저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첫 얘기가 돌아와서 정보 과잉의 그거예요. 아 이래야지 맞아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아니 이래야지, 철야 기도까지는 저래야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막 번호로까지. 얘는 왜 안 번호를 하지? 그럼 보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한번 산책 좀 하시고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하시고 또 막연하시면 혼자 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각자만의 또 사랑의 의미나 인연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지도 못한 주제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